안녕, 라이언. 오늘은 우리 동식물 유래 이야기 읽어줄게요. 백일홍. 백일홍은 붉은 꽃을 100일 동안 피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백일홍에는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사는 연홍이라는 처녀의 못다 이룬 슬픈 사랑이 담겨있죠.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일이었죠. 충남 당진 작은 바닷가 마을에 늙은 어부가 살았어요. 어부에겐 연홍이라는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죠. 연홍은 힘든 뱃일하는 아버지가 늘 걱정되었어요. 물결이 높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혹시 아버지가 탄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연홍은 가슴 졸이며 바다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부터 고기 잡으러 나간 아버지의 배가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결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 세게 부는 것도 아닌데 웬일일까요? 연홍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서 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살아계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생사라도 알면 좋으련만. 보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연홍의 아버지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연홍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던 사람들조차 며칠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네요. 커다란 배가 바다 밑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동해 용왕님이 노하셨나, 서쪽 하늘님이 노하셨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렀죠. 그러던 어느 날 연홍의 아버지를 찾으러 갔던 마을 사람 중 하나가 간신히 마을로 돌아왔죠. 부서진 뱃조각을 붙잡고 마을까지 흘러온 거예요. 머리 셋 달린 용이 배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었소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깊은 바닷속에서 갑자기 머리 셋 달린 용이 떠올라 배를 통째로 삼키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사람들은 모두 용에게 잡아먹히거나 물에 빠져 죽고 자기만 겨우 살아남은 거래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머리 셋 달린 용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바다는커녕 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칩시다. 그러면 용이 한동안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요. 사람들은 용에게 바칠 제물을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했어요. 한데 엎친 데 덮친다더니 하필 연홍이가 제물로 뽑혔지 뭐예요? 이 몸도 아버지를 따라 죽게 되는구나. 연홍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서럽게 울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연홍을 남몰래 사랑하던 청년이 있었죠. 청년은 기운 세고 용감할 뿐 아니라 무예 실력도 뛰어났어요. 살아있는 처녀를 제물로 바쳐 평화를 얻는다면 매번 용이 날뛸 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 할 것이오. 차라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못된 용을 없애버립시다. 내가 앞장서겠소이다. 청년의 말에 마을 젊은이 여럿이 따라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청년은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머리 셋 달린 용과 싸우기로 했어요. 배가 떠나던 날 아침 청년은 연홍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용을 없애고 무사히 돌아오거든 그때는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연홍은 청년의 손을 꼭 잡았죠. 돌아올 때 이 배에 흰 돛이 걸려있거든 내가 무사한 줄 알고 만약 붉은 돛이 걸려있거든 죽은 줄 아시구려. 청년은 용을 잡기 위해 먼 바다로 떠났어요.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부디 못된 용을 없애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연홍은 그날부터 청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용을 잡으러 갔던 배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홍은 이제나 저제나 하고 애를 태우며 바다를 바라보았죠.
날은 무심히도 흘러서 벌써 100일이 다 되었는데 어째서 돌아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생사라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연홍이는 철썩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때 바다 저편에서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청년이 타고 떠났던 배였어요. 연홍은 돛대에 걸린 돛을 확인하려고 눈을 크게 떴죠. 그런데 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연홍의 눈에 붉은 색깔의 돛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순간 연홍은 청년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흰 돛이 걸려있으면 무사한 줄 알고 붉은 돛이 걸려있으면 죽은 줄 알라고 했잖아. 아버지도 잃고 사랑하는 사랑까지 잃었으니 이 세상 더 살아간들 무엇해. 연홍은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청년은 머리 셋 달린 용을 물리치고 보란듯 살아 돌아왔지 뭐예요. 청년은 용을 없애기 위해 100일 동안이나 싸웠어요. 용이 얼마나 사납게 공격했는지 하늘이 흔들리고 바다가 갈라질 정도였죠. 하지만 청년은 오직 연홍의 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어요. 그런데 하필 용의 피가 돛에 묻어 붉게 물들었던 거예요. 청년은 그것도 모르고 연홍을 만날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죠. 흰 돛이 붉은색으로 변할 리 없으니 안심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돛이 붉게 변해버렸을 줄이야. 청년이 땅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청년은 연홍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연홍의 무덤 위에 난생 처음 보는 붉은 꽃이 피어났어요. 그 붉은 꽃은 석 달 열흘 동안 피어 있었는데 꽃이 피어 있는 날이 신기하게도 연홍이 청년을 기다리던 날들과 똑같다지 뭐예요? 100일 동안 청년을 애타게 기다리던 연홍의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오늘은 백일홍 이야기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